예,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리고 내용연수,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 요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먼저 정의되어야 되겠죠. 자, 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을 우리가 내용연수에 걸쳐서 배분해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 상각 대상 금액은 공정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에도 잔존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 상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상각 대상 금액에 이를 때까지, 바꿔 말하면 잔존 가치가 남을 때까지 계속 상각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매 회계 연도 말에 잔존 가치가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죠. 자, 이때 잔존 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이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감가상각 기본 요소를 보면은 내용 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연수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또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이 되는데요. 기간을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연 단위가 되겠죠. 또는 개월이 되겠고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 또는 조업도, 이런 것들이 내용 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연수는 자산의 예산 사용 수준, 예상 물리적 마모 손상, 기술적 상업적 진부와 법적인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용 연수를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한편 우리가 토지의 원가를 우리가 계산할 때 토지 원가에 포함시킨 복구 원가의 현재 가치가 있는데요.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지만 복구 원가의 현재 가치는 감가상각을 한다. 요 점이 기준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연수도 마찬가지로 매 회계 연도 말에 내용연수가 적절한지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던 내용연수가 적절치 않다면 이를 합리적인 내용연수로 변경하게 되겠고요. 이도 역시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해서 과거 거를 소급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감가상각의 요소는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자, 기준서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정액법, 그리고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요. 체감잔액법에는 정률법, 그리고 이중체감법, 그리고 연수합계법 같은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소비 형태가 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정하게 소비가 된다. 그럼 정액법을 쓰면 되겠죠. 하지만 사용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한다. 또 기술적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서 기술적 진보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률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 방법 선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하면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가상각 방법도 매 회계 연도 말에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서 더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이를 변경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점진적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 그리고 감가상각비 계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정액법은 내용연수에 걸쳐 매기간 일정하게 이 자산의 소비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매기간 일정하게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에 이 정액법을 쓰면 적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요 금액, 요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를 내용연수로 나누게 됩니다. 자, 내용연수가 예를 들면 5년이다 하면 이 5분의 1이 되겠죠. 이 5년이라면 이게 상각률로 전환하면 상각률로 바꿔보면 정액법의 상각률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체감잔액법입니다. 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됨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점차 감소하는 경우에 체감잔액법을 쓰면 적절합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률,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등이 있습니다. 자,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서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우리 정액법하고 이 세 가지 체감잔액법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총 감가상각비는 일정하겠죠. 똑같겠죠. 왜냐하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니까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 즉 다시 말하면 잔존가액이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을 하니까요. 총 감가상각비는 두 방법이 똑같다. 내용수 초기에는 체감잔액법이 감가상각비가 크겠고요. 후기로 갈수록 체감잔액법은 줄어드니까 정액법이 감가상각비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률법을 보겠습니다. 자, 정률법은 체감잔액법의 하나의 방법이죠. 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구하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뺍니다. 자, 요게 뭡니까? 바로 기초장부금액이죠. 여기다 감가상각률을 곱하는데요. 감가상각률. 자, 감가상각률은 1 루트 n성, 요 n이 내용연수고요. 분모에 취득원가가 놓이고 분자의 잔존가치가 놓입니다. 이렇게 감가상각률을 구하면 이 감가상각률은 일정합니다.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기초장부금액은 갈수록 내용연수가 경과할수록 체감하죠. 이게 체감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어떻게 된다? 체감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매년 증가되죠. 따라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기초장부 금액도 매년 체감하겠죠. 일정한 감가상각률을 곱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체감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감가상각률은 일정하지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기초장부 금액이 체감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매년 체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중체감법을 보겠습니다. 이중체감법. 자, 요거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자, 아까 우리가 본 정률법의 이 감가상각률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걸 좀 간편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게 바로 이중체감법입니다. 자, 정액법의 상각률의 2배이기 때문에 이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아까 정액법이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분의 1이라 그랬죠. 5분의 1의 2배, 5분의 2가 되겠고요. 0.4 또는 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액법 상각률의 2배, 이렇게 일정한 상각률을 역시 이용하는 방법이 이중체감법입니다. 자, 이중체감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장부 금액이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체감하는 체감상각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수합계법을 보겠습니다. 연수합계법 역시 체감삼각법의 한 종류인데요. 자, 요거는 앞서 살펴본 정률법과 이중체감법과 체감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이 감가상각률이 체감하게 됩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일정하겠죠. 일정한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체감하는 감가상각률을 곱하면 감가상각비가 체감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내용 연수가 5년인 경우 1년차 감가상각률은 5-4-3-2-1, 즉 내용연수 합계가 되겠죠. 분모가. 자, 분자는 내용연수를 역수로 표시한 당해연도수라고 해서 5가 됩니다. 자, 2년차 감가상각률은 똑같은 5, 4, 3, 2, 1 더하고 4가 되겠죠. 3년차 감가상각률은 분자가 3이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분모는 일정합니다. 분모는 내용연수 합계니까요. 5년이면 5, 4, 3, 2, 1 다음 되겠고요. 이게 바로 잔여 내용 연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내용 연수를 역수로 표현한 당해 연도수니까 갈수록 줄어들겠죠. 자, 다시 말하면 감가상각률을 구하는 분자가 체감하기 때문에 상각률이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자,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생산량의 비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자산의 예상되는 미래 경제 효益소비 형태가 생산량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경우입니다. 중국에서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주문이 하나도 없으면 생산량이 제로겠죠. 생산량이 폭주를 하게 되면 밤에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자산 소비 형태를 갖는 기업에는 생산량 비례법이 좋다라는 방법이죠. 자, 기중에 취득하더라도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니까 굳이 월할 상각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일할이 있고요. 월할이 있습니다. 자, 일할은 일수까지 따져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거고요. 월할은 4월 1일에 취득하든 4월 15일에 취득하든 4월 30일에 취득하든 다 동일한 4월 달에 취득한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하는 방법이 월할 상각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 회계학에서는 월할 상각 방법을 가장 많이 써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감가상각 대상금액, 요거 일정하죠. 자, 분모도 일정합니다. 추정 총 생산량 요거 일정하고요. 실제 생산량이 변화됩니다. 따라서 생산량에 비례해서, 즉 분자의 실제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비가 달라지는 생산량 비례법, 여러분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림 2와 3을 보겠습니다. 자, 정액법은 상각기간, 즉 내용연수가 경과되더라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죠. 자, 체감잔액법, 정률법, 그리고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은 상각기간이 경과되면서 체감합니다. 체감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림 3을 보면 감가상각 방법별로 기말 장부금액이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형태인데 정액법은 직선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체감잔액법은 감가상각비가 곡선 형태의 체감 형태를 보이니까 기말 장부금액도 급격하게 체감하는 이런 형태를, 초기에 급격하게 장부금액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갑회사 4월 1일입니다. 이거는 기중취득했다는 거죠. 4월 1일 월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구입했고요. 취득원가 50만원,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만원. 자, 50만원, 2만원 기억하기 바라고요. 내용연수 4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기계장치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 수량 10만 개로 추정된다. 10만 개를 생산하면 이 기계가 더 이상 사용 못한다는 거죠. 이건 생산량 비례법 쓰기 위해서 요 분모에 놓이는 상각률의 분모에 놓이는 금액이죠. 자, X1년부터 X5년까지 각각 17,000개, 4만 개, 3만 개, 10,000개, 3,000개 제품을 생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걸 갖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만원, 2만원, 4년 4월 1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액법 이용하여 그 다음에 2번 정률법 적용하여 자, 상각률은 정률법 이미 주어졌네요. 0.5 연수합계법 자, 생산량 비례법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매기말 감가상각 B 매년 감가상각비 그리고 매년 말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비를 누계한 거 그리고 이걸 뺀 장부금액을 계산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액법 자, 취득원가 50만원 잔존가치 2만원이죠. 자, 48만원 요게 바로 감가상각 대상금액이고요. 자, 4년이죠. 내용에서 4년 나누는데 4월 1일날 취득했기 때문에 12분의 9죠. 자, 첫해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해는 바로 12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월할 계산. 자, 그래서 9만원, 3만원 이렇게 되겠고요. 매년 2002년부터 4년까지는 12만원, 12만원, 12만원 되겠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누적되어 가고 있고요. 그걸 최초 취득가액인 50만원에서 차감한 금액이 바로 기말 장부 금액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액법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감가상각비 총 합친 거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고요. 취득원가에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잔존가액이 남도록 요 잔존가액 즉 미상각 잔액이죠. 요 2만원 요 잔존가액이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을 한다. 기말장부 금액 2만원이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을 한다. 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정액법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정률법 아까 0.5라는 상각률을 주어졌습니다. 자, 정률법 일정한 상각률이죠. 일정한 상각률에 체감하는 기초장부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자, 2001년도의 기초장부금액은 50만 원이고요. 여기서 0.5 일정한 상각률 곱하고요. 월할 계산했으니까 4월 1일날 진행했으니까 12분의 9 하면 20만 6천 원 해서 감가상각비가 매년 체감하게 됩니다. 자, 첫째 연도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29만 3,750원이고요. 자, 요 금액에서 0.5를 곱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초 장부금액이 줄어들죠. 줄어든 만큼 감가상각비가 16만 1,300, 1,563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해를 보면은 이 상각률 0.5를 곱하는 게 아니라 기말 장부금액 2만 원이 남도록 감가상각비를 6,768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 계산 과정이 0.5라는 상각률의 정률법의 상각률을 곱하지 않는다라는 점 마지막 해는 이렇게 약간의 오차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예법, 정률법 살펴봤고요. 자, 연수합계법을 보겠습니다. 연수합계법은 기초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일정하죠. 50만 원에서 잔존가치 2만 원 빼 48만 원 일정하고요. 자, 이거는 일정한데 상각률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분모는 일정하죠. 1, 2, 3, 4 또는 4, 3, 2, 1 나오면 10이 되고요. 분자가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001년과 2002년에 걸쳐서 분자 4가 놓이게 되죠. 왜냐하면 12분의 9, 12분의 3 이렇게 분할이 되는 겁니다. 자, 48만원 동일하고요. 분자 3이 놓이는 해가 바로 2002년도, 2003년도에 걸쳐서 놓이게 되고요. 자, 여기 다시 12분의 9, 1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해도 역시 체감하죠. 체감한다. 왜? 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분자 금액이 4에서 3으로 2에서 1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체감하게 된다. 그리고 분자에 놓이는 요 4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가
두 개의 연도에 걸쳐서 겹쳐진다는 점, 기중취득의 경우에 유의할 점입니다. 자, 생산량 비례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 48만원 요건 일정하죠. 자, 분모도 일정합니다. 10만원 총 생산 가능한 추정 수량. 자, 분자는 실제 수량이죠. 실제 생산 수량. 가장 많은 2002년도가 가장 금액이 크게 나오고요. 가장 적게 생산한 2005년도가 감가상각비 가장 적게 비례적으로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방법입니다. 예. 자, 이 표는 기중 취득한, 즉 다시 말하면 4월 1일에 취득한 정률법의 상각 방법을 우리 예제 2에서 푸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하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자, 12개월 단위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하고요. 1차년도 감가상각비, 2차년도 감가상각비, 3차년도 감가상각비, 그죠? 상각률은 0.5로 똑같고요. 기초장부 금액 50만원 저태 27만 5천원이 나오면 이걸 뺀 기초장부 금액의 0.5. 자,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 회계 연도별로 월할 상각 감가상각비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해서 27만 5천원을 첫 해에 2000X년도에 12분의 9만큼 27만 5천원의 나머지 3개월 부분을 2000X 2년도 부분 그리고 12만 3천 750원 요 구한 거 2차년도 요거를 2차년도에 12분의 9 그 나머지 3개월을 다음 X 3년도에 감가상각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제 2에서 푸는 방법과 똑같은데 어느 방법이 더 간편하냐? 바로 우리 예제 2에서 제시한 풀이 방법이 지금 이 방법보다 훨씬 쉬운 방법으로 간단하게 풀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방법의 결과는 똑같다. 예제 19번 보겠습니다. 자, A 회사는 폐기물 처리업이다. 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 자, 환경을 오염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에는 그 원상 복구의 책임이 있죠. 자, 그거에 관련된 금액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2000X년 1월 1일에 A 회사는 폐기물 처리 설비를 100만원에 취득했다. 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다. 자, 폐기물 처리 설비 5년 사용하고 나면 그냥 잔존가치 하나도 없는 자산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 폐기물을 이렇게 땅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따라서 또한 A 회사는 2000X년 7월 1일에 폐기물 매립이란 말은 땅에다 묻는단 말이죠. 폐기물을. 자, 매립 위에서 회사 인근의 토지를 200만원에 취득했고 이거는 10년 동안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매립이 종료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환경 보존을 위한 복구 의무를 부담해야만 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줍니다. 자, A 회사는 10년 후에, 자, 이 내용은 좀 생략되어 있는데, 10년 후에 50만원의 복구 비용을 들여서 이 매립지를 원상 복구할 것으로 금액을 추정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내용이죠. A 회사는 50만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하며 라는 이 말은 추정한 금액입니다. 10년 후에 5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복구할 수 있겠다라고 추정한 겁니다. 자, 폐기물 매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10년 후의 상황을 예측한 거죠. 자, 복구 충당부채 인식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간 6%다. 자,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서 정액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유형자산을 취득했습니까? 두 가지죠. 폐기물 처리 설비를 100만원에 취득한 게 하나 있고요. 자,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토지를 2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폐기물 처리 설비는 100만원인데 처리해서 땅에다 매립하기 위해서 매립지 200만원에 구입했고요.
10년 후에 다시 또 50만 원을 들여서 원상복구해야 될 책임. 자, 요런 내용입니다. 자, 물음을 보겠습니다. 자, A 회사는 회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 민원 때문에 자, 2000X년 1월 1일에 취득했지만 폐기물 처리 설비를 이게 가동되는 것을 알고 나서 6개월 후에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7, 8, 9, 9월 말까지 3개월간 처리 설비를 가동하지 못했어요. 자, A 회사가 폐기물 처리 설비에 대해서 인식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00X년 1월 1일에 이 유형자산, 즉 폐기물 처리 설비를 취득했는데요. 자, 이게 5년간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잔존 가치가 없다 그랬죠. 자, 그리고 3개월간 첫 해 3개월간 운행을 못했다. 폐기물 처리 설비를 가동하지 못했다. 즉 운유 상태였다 그러죠. 운유 상태라 할지라도 일시적 운유 상태는 생산형 비례법이 아닌 이상 감가상각을 행한다. 그래서 2000X년도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 나누기 5년이죠. 5년이 내용연수입니다. 하면 20만 원. 그대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물음 2를 봅니다. 물음 1과 관련해서 A 회사는 2000X2년부터 폐기물 처리 설비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가 바뀌었다. 그래서 정액법 대신에 이중체감법. 자, 이중체감법은 체감잔액법의 방법이 하나죠. 정률법의 상각률 계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정액법 상각률의 2배를 곱해서 상각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정액법 대신에 체감상각법인 이중체감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이중체감법을 적용한 2000X2년도 폐기물 처리 설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2000X1년도에 3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었지만 처리 설비를 주민 반대로 돌리지 못했지만 연간 감가상각비는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 20만원을 뺀 나머지 80만원이죠. 이게 장부금액인데요. 자, 80만원에 4년 동안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요. 남아있는 잔여 내용연수 4년인데요. 자, 요 기간부터는 이중체감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이중체감법은 정액법 상각률이 4분의 1이죠. 남은 기간이 4니까 4분의 1의 2배니까 4분의 2가 됩니다. 이게 상각률이죠. 이게 이중체감법의 상각률이죠. 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 자, 1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5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이죠. 곱하기 2배. 그러니까 0.5가 되겠네요. 그럼 40만 원을 상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첫 해는 정액법 썼을 때는 20만 원인데 체감 잔액법을 썼을 때는 40만 원으로 2배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물음입니다. 2000X년 7월 1일에 매일입지 취득 시 분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매일입지 취득 시 매입 가격에다가 복구 충당 부채 50만 원 그대로 하면 안 되고요. 복구 충당 부채의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현재 가치 계산을 해야 됩니다. 50만 원 곱하기 자, 0.558 정도의 상각률 금액이다. 비율이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10년 그리고 연간 할인율 10% 단일 금액의 현가율이죠. 현가 계수 0.558이라는 금액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50만 원, 지금 시점의 가치로 따지면 27만 9천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토지의 취득원가인 200만 원에 더하면 200만 원 더하기 27만 9,195원이니까 227만 9,195원이 되고요. 대변의 현금 그리고 200만원 그리고 그 차입금이 복구 충당 부채라는 부채로 기록이 됩니다. 자, 복구 충당 부채. 자, 27만 9,195원. 자, 이것이 토지의 취득원가에 들어가고 요 토지는 토지 자체 200만원 하고 복구 충당 부채의 현재 가치로 계산한 27만 9,195원의
차이는 뭐냐면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되지만 그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된 복구 충당 부채의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27만 9,195원은 상각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자, 4번 문제. 물음 3과 관련하여 2000X년도 매립지에 대해서 인식할 감가상각비. 자, 토지를 감가상각 안 한다라고 배웠는데, 자, 이런 매립지의 경우에 복구 충당 부채 부분은 상각한다. 자, 27만 9,195원 저게 바로 50만 원이라고 추정했던 복구 충당 부채 현재 가치죠. 자, 10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월할 계산한 거죠. 13,960원이 매립지 관련해서 토지 관련해서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평가 모형 살펴봅니다. 재평가 모형. 자, 재평가가 뭐냐? 자, 유형자산을 우리가 최초로 인식한 후에 공정가치로 이 유형자산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유형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재평가, 다시 평가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왜 그러면 공정가치를 못 썼느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워요. 유형자산은 주식 같은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주가가 항상 증권시장에 이렇게 공개가 되고 투명하게 우리가 그 금액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원가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로 측정할 때는 원가로 측정했지만 그 이후에 공정가치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면 유형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측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가 모형 그대로 둬도 되고요. 아니면 재평가를 해서 자산을 재평가 모형, 즉 공정가치로 전환시키는 이런 선택을 회계 기준에서는 허락하고 있다. 자, 재평가 모형의 선택에 관한 전반적인 회계 처리를 살펴봅니다. 자, 재평가 모형을 처음으로 선택하는 경우, 자, 여기 있고요. 이 처음이 아니고 재평가 모형을 선택했다가 다시 원가 모형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이후에 또 원가 모형 변경했던 것을 재평가 모형으로 또다시 변경하는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최초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최초 적용 시에 회계 처리의 부담을 우리가 줄여주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과거 기간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 같으면 회계 정책 변경이죠. 회계 추정의 변경이 아니고 회계 정책의 변경의 경우에는 소급 재작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초 재평가 모형을 최초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 소급 재작성 의무에서 이렇게 한번 봐주는 거죠. 재작성하지 않도록 한 번만 봐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밑에 2번을 보면 요거는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었던 것을 또다시 원가 모형으로 바꾸거나 이후에 이 원가 모형을 바꾸었던 것을 또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었던 경우에는 이것은 반드시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해야 된다. 즉 회계 정책의 변경 기준서를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초 적용 시에만 이런 소급 재작성 의무를 면제시켜 준다 하는 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재평가 빈도는 뭐 매년 해도 되고요. 뭐 3년, 5년 이렇게 재평가 가능하고요. 자, 유형자산을 만약에 재평가를 한다면, 만약에 토지를 재평가한다면 어떤 토지는 재평가하고 어떤 토지는 재평가 안 하고 이게 안 됩니다. 모든 보유 토지를 재평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는 말이고요. 자, 토지만 재평가 가능합니다. 건물만 재평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동일 분류 내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를 다 해야 된다.
자, 시기적으로 너무 텀이 길면은 또 공정가치의 변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재평가를 하다 보면 보통 재평가 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감소하는 경우에도 기준서는 규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평가로 인해서 재평가 금액이 증가했다. 자, 이거는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생긴 이익으로 보면 안 되겠죠. 즉 당기순이익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평가 증가액은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에서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단 이전에 재평가 손실이 있다면 이미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금액만큼을 당기손익, 재평가 이익으로 인식하고 잔여액이 있다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재평가 감소액의 경우는 또 정반대겠죠. 자, 재평가 감소액은 그 반대의 경우인데 여기 특이할 점은 재평가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했지만 재평가로 인해서 그 감소액이 있다면 이거는 단기 손실로 인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손실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동일 자산에 대해서 기타 포괄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을 기타 포괄손익 감소로 먼저 인식한 다음 그 초과하는 잔액이 있다면 그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설명하자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자, 토지의 재평가 예제 20 살펴보겠습니다. 자, 취득원가 1,000원이고요. 원가 모형 적용하다가 2000X1년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2001년 말에 재평가 모형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000X1년부터 매년 말 자산 재평가하고 추가 취득 처분 없고요. 공정가치 하락이 손상 발생의 증거는 아니다. 자, 공정가치가 지금 1200에서 1000원에서 1200 올랐다가 다시 700으로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요 하락이 손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산 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루게 되니까 여기서는 순수하게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의 금액의 증가액 또는 재평가로 인한 금액의 감소액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자, 1000원이 1200원 됐다가 다시 700원 됐다가 950원 올랐다가 다시 1100원 오르는 요 상황입니다. 자, 토지를 매년 재평가 했더니 이렇게 금액이 계속 들쑥날쑥 한다는 겁니다. 자, 토지가 1000원에 취득했는데 1200원이 됐죠. 자, 1200원. 자, 1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지금 금액이 나가 취득했고요. 2000X1년에 1200원 이렇게 됐고요. X2년에 700이 됐죠. 자, 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X3년은 자, 한번 볼게요. X3년은 950원. 자, X4년은 1100원. 자, 요런 상황입니다. 자, 취득했어요. 자, X1년 말에 200원 증가했죠. 자, 요거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그랬죠. 재평가 이익이란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요. 자, 토지가 700원으로 떨어졌어요. 자, 재평가 잉여금이 있죠. 200원 있고 그거를 넘어선 금액 500원이 재평가 손실. 이건 단기 손실입니다. 단기 손실. 재평가 잉여금 먼저 소멸시켜 주고요. 자, 2003년에는 또 250원이 올랐어요. 자, 250원의 토지가 올랐고요. 자, 토지 차변에 기록하고요. 자, 재평가 손실 300원 한도 내에서 재평가 이익을 인식합니다. 하고요. 자, 2004년도 말에는 자, 150원의 토지가 또 올랐어요. 950원, 1100원. 자, 남아있는 재평가 손실 잔액 부분 50원을 재평가 이익으로 인식하고요. 나머지 100원이 재평가 잉여금으로 인식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복잡한 설명 내용이 이렇게 문제로서 풀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감가상각이 안 일어나는 감가상각 비대상 자산이죠. 자,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에는 이 재평가 모형이 좀 더 복잡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요거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OCI라는 거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PL 요거 단기 손익이고요. 자, 증가하는 거는 취득원가에서 증가하는 거 OCI로 보겠다는 거고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겠다는 거고, 떨어진 금액 전부를 PL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식한 OCI만큼을 OCI 줄여주고 PL 되고요. 회복되는 거 PL 역시 단기 이익으로 인식하고요. 그걸 넘어선 거 OCI로 인식한다 라는 이야기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 무릎 일과관계 2000X1년부터 X4년까지 연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다. 자, 요 무릎 2번은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재평가로 인해서 첫해 금액이 줄어든 거죠. 자, 요거의 관계 900, 700, 950, 1100. 자, 요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00원이었던 것이 900, 750, 700, 그 다음에 950, 1100, 950, 1100. 자, 이게 취득이고요. X1년, X2년, X3년, X4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해 100원이 떨어졌습니다. 자, 재평가 손실 PL 단기 손실 인식하고요. 또 200 떨어졌어요. 이것도 역시 단기 손실 인식하고요. 자, 250원 올랐습니다. 자, 요 300원 범위 내에서 재평가 이익 인식하고요. 단기 이익으로 인식하고요. 자, 150원 올랐죠. 올랐는데 다 재평가 잉여금이 아니고요. 남아있는 재평가 손실 부분 50을 단기 이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를 재평가 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최초 취득 금액보다 떨어지는 거 단기 손실로 인식하겠다는 거죠. 자, 올라가는 거 단기 이익, 넘어서는 것만 OCI로 보겠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유형자산에 관한 공시, 주석 공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참조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고요. 우리가 좀 쉬었다가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 건물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평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